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존감이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 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살아오면서 이때까지 봤던 경험들을 토대로 제가 생각하는 자존감이란 이런 것이고, 제가 생각하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더라를 정리한 내용이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의견 정도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자존감에 대해 얘기해보자면, 저는 자존감이란 인간 내면의 그릇이라고 생각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그 그릇이 작기 때문에 어떤 큰일이 닥쳤을 때 그 물이 넘쳐 흘러버리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모르고 당황해하는 반면에, 높은 사람은 채우고도 남을 그 그릇에 여유가 되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그것을 차근차근 되짚어 보면서 해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존감이라는 거는 그 사람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릇이에요. 하지만 크기가 정해져 있는 그릇과는 다르게 때때로 커지기도 하고 또 반대로 작아지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자존감이 내면에 있는 개인의 의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번엔 제가 생각하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절대 나를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은 항상 슬프기만 하죠. 우리 사회는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이겨서 올라간다는 것은 또 그 위에 있는 누구를 또 이겨야 된다는 걸 말해요. 자기를 슬픔에 빠지게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만약 공부를 좀 잘해요. 국내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아이비리그에 다니는 대학생들보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아이비리그에 다니는 대학생들은 그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해서 아인슈타인보다 똑똑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과 비교하는 행위 자체가 나의 마음을 결국 깎아내리는, 시기 질투하는 이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경쟁 상대는 바로 남이 아닌 어제의 나예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내가 되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경쟁 상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언성을 높이면서 화내는 걸 자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툼 자체가 별로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그 사람의 그릇이 크기 때문에 공격적인 말들이나 가시돋친 말들을 견딜 수 있다는 말이죠. 반면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을 모욕하는 말이나 자신에게 가시돋친 말을 했을 때 그대로 어떻게든 그 사람을 갚아주려고 다시 보복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이것보다는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도 다시 좋게 만들고 싶어하고, 만약에 그 관계를 다시 좋게 만들고 싶지 않은 사람이면 그냥 화내지 않고 조용히 떠나가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각자 하나씩 건강한 취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건강한 취미란 것은 예술 활동이 될 수도 있고, 악기를 다루는 것, 그림을 그린다든지 운동을 하는 것, 건강한 취미예요. 이런 취미 활동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무엇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집중하고 또 그것을 노력하는 기쁨, 그리고 그것을 성취했을 때 느껴지는 성취감, 이런 것들을 맛보게 해주는데요. 이런 것 하나하나가 전부 저는 자존감을 고취시키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 네 번째는 남 눈치를 안 본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데요, 남 눈치를 안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될 정도로 눈치를 안 본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신의 자유는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제가 김이나 작가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김이나 작가가 이야기한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청춘 페스티벌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요즘 조금 진지한 얘기를 하려고 하거나 어떤 것을 설명하려고 하면은 저 사람 진지충이다 이렇게 놀려대는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가 충이라고 지칭하는 것들은 그 사람이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깎아내리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김이나 작가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도 그 말에 정말 동감했던 게, 남들한테 조금 더 멋있어 보이려고, 쿨해 보이려고 남들이 쓰는 말, 흔히 요새 쓰는 말, 인싸 용어, 이런 것들을 쓰는데, 그런 것보다 더 필요한 거는 나의 내면의 소신, 내면에 가지고 있는 진정성,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일반적인 자리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정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한마디로 해석해보자면 남들이 보는 시선보다 내가 이 세상을 보는 시선, 그리고 나의 자세,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결론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남 눈치를 크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특징은 남들과 있을 때 남들을 편안하게 대해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존감도 높아 보이고 자신감도 있어 보이는데, 내가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내가 기분이 나쁘게 만드는 거는, 그건 그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라 자만심이 큰 거예요.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6번째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자기에 대한 이해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로소 챙길 수 있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신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적어도 그 단점을 개선해 나가려고 차근차근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으로 제가 생각하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 6가지를 알아봤는데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앞에 나열한 이 특징들을 내가 이렇게 되려고 노력하면 결국 자존감이 높아진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으로 자존감이란 무엇인지,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은 뭔지를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정보와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